중국 증시 출발 동향입니다.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 어제까지 6거래일 연속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신용거래 물량은 최근 급격히 줄었지만 유동성 지표가 개선되면서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춘절을 앞두고 또 중요한 경제 지표인 중국의 주택 가격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주택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5.1% 급감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 전월의 감소폭 4.3%보다도 이 감소폭이 더 커졌습니다. 이런 부진한 경제 지표에도 오늘 중국 증시는 상승세로 출발했는데요. 그럼 먼저 홍콩의 항생지수부터 출발 동향 확인합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08% 내리고 있는데요. 24,706.64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시가가 24,653포인트였던 것과 비교하면 이 낙폭도 점차 줄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강세를 보이는 종목으로는 레노버그룹이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신호랜드가 0.6%, 홍콩차이나가스가 역시 비슷한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홍콩 H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홍콩 그리고 중국 본토에 동시 상장된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지수인데요. 0.12% 내리면서 소폭의 하락세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장중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는 11,920.04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시가는 11,900포인트였습니다. 오르는 종목들 보면은 BRD 컴퍼니가 계속해서 애플의 전기차 모멘텀을 타면서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또 시틱은행과 하이퉁증권, 시틱증권 등이 1% 내외의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본토 증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본토 증시도 오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상하이 종합지수부터 확인합니다. 상하이 종합지수의 상승폭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현재 강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승폭을 또 조금씩 늘리면서 0.45%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지수는 3,237.3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 3,230보다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하이 A지수 확인합니다. 상하이 A지수 역시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0.52% 오르고 있고요. 3,393.82포인트 지나갑니다. 대형주 중심의 상하이 180지수입니다. 0.68% 오르면서 역시 장중 상승폭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데요. 현재 7,833.35포인트 지나갑니다. 오늘은 이 상하이 180에 포함되어 있는 180개 종목 중에서 145개의 종목이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형주 중심의 상하이 380지수도 확인합니다. 어제장에서는 중형주들이 대형주보다는 더 강한 탄력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또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0.56% 오르면서 상승폭은 키워가고 있고요. 5,195.78포인트 지나갑니다. 오늘 시가는 5,187.7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아침 확인해볼 만한 주요 아시아 외신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대규모 토목공사와 통화 완화 정책을 실시하는 과거 스타일의 경기 부양책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가능한 대규모 정부 투자는 하지 않겠다는 베이징의 방침과는 좀 어긋나는 방안인데요. 지방정부들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중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방정부인 후난성과 허베이성, 산시성은 각각 올해 2조 위안 320억 달러가 넘는 고정자산 투자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산시성은 전년보다 20% 많은 2조 2천억 위안의 투자를 계획했고요. 후난성과 허베이성의 투자 증가율도 각각 18%와 19%에 달합니다. 지난해 도시 지역의 고정자산 투자가 전년 대비 15%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규모입니다. 그렇다고 이들 지방정부의 곳간이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 증가율은 지난 2013년 13%에서 지난해 7%로 반토막 났습니다. 그동안 중국 지방정부들은 토지 판매나 부동산 투자, 건설 관련 수익을 많이 거뒀으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를 겪으면서 세수도 줄어든 겁니다. 그러나 이 같은 투자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건설이나 기간 산업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소비와 서비스 분야를 키워 경제를 살린다는 베이징의 계획과는 어긋나는 건데요. 많은 경제 전문가들도 과도한 투자는 중국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부채 수준만 높게 만들 뿐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투자가 계속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대출을 억제하려던 중앙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달 중국에 들어온 외국인의 직접 투자액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대출도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유동성 지표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로이터 통신의 보도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중국 상무부는 어제 지난달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FDI 규모가 139억 2천만 달러로 한 해 전보다 29.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증가율로는 4년 만에 최고치, 금액 기준으로는 지난 2014년 6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부문별로 보면은 서비스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졌는데요. 투자액은 92억 달러로 전체의 66%를 차지했습니다. 한 해 전보다는 45% 넘게 증가했습니다. 다만 1월 FDI는 춘절 연휴에 따른 왜곡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올해 FDI가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공개된 중국의 지난달 신규 대출도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했는데요. 1월 신규 위안화 대출은 1조 4,700억 위안으로 직전월의 6,970억 위안보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또 지난달 사회 융자 총액도 21% 증가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특히 중장기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을 두고 유동성이 실물 경제로 유입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광의 통화를 뜻하는 M2는 지난달 전년 대비 10.8%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요.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통화 공급을 위해서는 추가 부양책이 임박했다라는 전망도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 소식도 짚어봤는데요. 지금까지 중국 증시 출발 동향이었습니다.